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끝났는데 좀 내용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월간 850억 달러 규모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필요성을 개진해서 시장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연준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앞당겨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다 장기간에 걸쳐 부양책을 제공할 가능성 역시도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들어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부양이 강화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일었는데,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다소 실망스럽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연준은 이번 성명서에서 오히려 약간이나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연준은 이게 일시적인 요소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살아나고 있는 점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부양책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연준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긴 했는데 다소 좀 강경한 모습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자신감이 있다면은 부양책이 조기에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부양 기조를 적절하게 평가한다면은 최소한 부양책을 더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연준은 부양책을 축소 또는 중단할 가능성을 전혀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 전망에는 여전히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이달 초에 고조됐던 양적 완화 조기 중단 우려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제로금리 유지 시한도 유연하게 변경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제로금리 유지 기간을 실업률 6.5% 달성 때까지로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그 시기는 종전의 제로금리 유지 시한인 2015년 6월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그 추정 시기를 없앤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제로금리가 그보다 앞당겨져서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의 고용지표나 여타 경제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로금리 유지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더 커진 걸로 간주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앞서 외신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지만 간밤에 그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는 뉴욕 증시에 좀 영향이 좀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에 3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1.1%를 예상했으니까 쇼크라고 할 수 있겠죠. 밤사이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없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왔지만은 세부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먼저 국방지출 부문이 성장률을 1.3%포인트 까먹은 걸로 조사됐는데 이건 지출 일정이 지난 3분기로 앞당겨졌던 데 따른 반작용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3.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었죠. 똑같은 현상이 재고투자 부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재고투자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나 끌어올렸던 반작용으로 4분기에는 성장률을 1.3%포인트 삭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외상값을 갚는 것에 비유할 만한 통계 기술적인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개인 소비는 4분기 들어서 성장 기여율이 더 높아졌고 기업의 설비 투자나 주택 건설 투자 역시 미국의 성장세를 견조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이 월간 850억 달러 규모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미국 GDP 성장률은 14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1.1%보다 낮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